네, 저희 3과목으로 이제 들어왔습니다. 3과목 1차 시 수업을 진행할 텐데요. 제목은 보시다시피 기계, 기구, 설비 안전 관리입니다. 우리가 출제 기준이 조금 이제 개정이 되다 보니까 이제 제목들, 타이틀들로 이제 조금씩 이제 바뀐 부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항상 제가 이제 공부할 때 놓치기 쉬운 부분, 각각의 챕터별 대제목, 목차와 함께 각각 이제 세 분류로 또 이제 세부 목차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그런 것들도 잘 이제 살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린 적이 있어요. 우리가 1, 2과목 지금 이제 진행을 했지만 1과목은 그냥 안전관리 개론입니다. 개론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2과목은 우리 인간공학이었어요. 그 이외에 4과목은 우리 전공에 대한 안전에 대해서 또 이제 구분이 되어 있는 그런 이제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진행할 부분, 쉽게 표현해서 기계 안전이다. 또 뭐가 있죠? 전기 안전. 그리고 화학 안전. 건설 안전까지 이렇게 6과목으로 이루어지고 저희가 이제 전공 안전 쪽에서는 이제 기계 안전 제 3과목으로 또 이제 새롭게 이제 시작을 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우리가 기계 안전이라고 하면 기계 하면 뭐가 떠오르십니까, 여러분들은? 뭐 자동차도 있을 거고요. 뭐 가전제품도 있을 거고 반도체라든지 굉장히 산업 전반에 우리가 뭐 전동기라든지 큰 틀에서 뭐 기계들 종류들 떠올리실 수 있을 겁니다. 여기에 해당되는 종목들을 살펴보면 일반 기계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뭐 기계 설계 산업 기사, 뭐 컴퓨터 응용 가공 산업 기사, 그리고 뭐 기능사로 가면은 전산응용 기계제도, 이런 종목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전공 종목들에 대해서 시험을 보게 되면 꼭 한 과목은 뭐가 들어있다고 했죠? 관리와 안전 파트가 꼭 이제 들어있다. 그 각각의 그 안전 파트들을 모아서 우리가 산업안전 기사에서 다룬다. 그렇게 생각하면 좀 이제 이해가 쉽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첫 번째 보시면 설비 도면과 사용서 검토라는 제목이 먼저 나옵니다. 이런 것들은 뭘 의미하냐 하면, 우리가 안전에 대해서 이해를 하려면 여러분들이 만약에 안전관리자로 취업을 했어요. 선임이 됐고. 각각의 현장에 갔는데 제조업일 수도 있고 건설업일 수도 있고 뭐 전기 이제 변전소라든지 그런 부분일 수도 있겠죠. 그렇다면 그 전공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이제 이해를 하고 파악을 해야 이제 어느 부분이 위험하고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계에 들어갔을 때 어느 제품이고 설계를 거쳐서 대부분 이제 CAD라든지 그 이제 기본적인 설계를 바탕으로 해서 가공을 해서 이제 재료들을 깎아냅니다. 그리고 이제 조립한다. 크게 쉽게 표현하면 이제 이런 순으로 되는데요. 설계 단계에서 우리가 설계 오류가 있다면 우리가 가공이라든지 조립을 제대로 했어도 나중에 이제 문제가 생길 수가 있겠죠. 크게 제일 우선순위 안전. 안전에 이제 문제가 직결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는 겁니다. 도면의 검사라는 것은요, 여러분들이 숟가락을 예를 들어서 설계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세요. 그래서 위에서 봤을 때 평면도, 앞에서 봤을 때 정면도, 좌우 측면도,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1, 2과목에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죠. 그런 도면을 가지고 검토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화지 혹은 이제 CAD상에 이런 이제 포크가 달린 수저를 하나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했을 때, 그림만 있으면 이제 이게 치수가 얼마인지, 크기가 얼마인지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요 치수 기입이라든지, 이런 식으로
자, 기본 단위는 밀리미터가 되겠고요. 그래서 숫자만 이렇게 300이면 이제 300mm, 30cm가 될 것이고, 자, 이런 치수 기입이 올바로 되어 있는지, 또, 자, 공차라고 하는 것, 꼭 끼워 맞춤이라고 하는 것은 각각 부품들이 대부분 혼자 쓰이는 그런 제품들은 없습니다. 요소로서는. 자, 볼트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볼트와 너트. 자, 볼트와 너트가 이렇게 있는데요. 자, 어쨌든 조립이 돼야 되기 때문에 각각 그 조립에 허용되는 그 치수 기준에 대해서 우리가 공차 혹은 끼워 맞춤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 설명 간단히 듣고 그냥 넘어가시면 돼요. 가공기호 및 지시사항이 있는데요. 자, 수저에서 자, 우리가 입에 들어가는 부분, 특히 조립되는 부분들, 자, 매끌매끌하고 조립이 됐을 때 이제 찌꺼기가 있어서 조립이 잘 안 되고, 그러면 안 되겠죠. 원활하게 조립이 돼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손잡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이제 가공해서 표면을 그렇게 정밀하게 매끈하게 다듬을 필요가 없겠죠. 그런 이제 가공 기호. 자, 요목표라는 것은요, 그 도면이 항상 있습니다. 도면. 자, 도면에 대한 제목과, 그리고 부품의 제목, 그리고 재질, 자, 개수, 이런 것들이 이제 들어간다. 재료는 어떤 것으로 쓸 것이냐. 자, 우리가 음식만 하더라도, 밀가루인지, 메밀가루인지 굉장히 다양하죠. 빵을 만들더라도. 금속 재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합금부터 해가지고요. 주광부터 해서 주철, 뭐 이런 식으로 굉장히 다양한 재료들이 있다. 자, 표제란도 마찬가지예요. 유목표 표제란 해가지고 각각 이제 재료들 어떤 것들이 이제 도면에 표현이 됐는지. 자,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보더라도 최종적인 목표는요. 자, 약속대로 치수 기입을 하고 그리고 기호, 약속된 기호들을 통해서 우리가 뭐 말이 통하지 않더라도 심한 예로 그냥 뭐 아프리카 사람과 도면을 나누더라도 도면을 보고 이해해서 그 제품을 만들어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상적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가 설계를 하면 그 프로토타입으로 처음에 이제 제작을 한 거 가지고 바로 이제 그거 가지고 마무리를 하진 않죠. 자, 변경이 굉장히 많이 일어납니다. V1, V2에서 버전이 계속 이제 늘어나고요. 수정 하면서 이제 최종 단계로 이제 시제품이 양산이 된다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최초 도면에서 변경이 이제 이루어져야 될 경우에는 자, 일부를 변경할 때 자, 적당한 기호를 붙이고 변경 전에 모양 및 치수를 보존한 상태에서 자, 수정된 이제 치수를 적는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리고 왜 이렇게 변경을 했는지 자, 이제 주서부라고 해서 주서부에 이제 적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자, 장비 상황 매뉴얼 포함 필수 사항에서 자, 우리가 어떤 제품을 사면 설명서가 당연히 딸려오죠. 그 부분 생각하시면 돼요. 유지보수를 어떻게 할 것인지, 뭐 기름을 얼만큼 부어줄 것인지, 자, 그런 이제 정보들이 들어 있는 거고, 자, 당연히 이제 사용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 오작동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매뉴얼이 들어간다. 쉽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이번 항목 보시면 특성 요인도, 파레토도, 클로즈 분석, 관리도. 자, 요 부분이 나오는데 사실 요거는 이제 1, 2 과목에 이제 들어있던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출제 기준에 의해서 이제 기계 안전 쪽으로 좀 이제 끌고 온 내용들이다. 자, 제가 이거 별표 친 이유는요. 여러분들 다른 건 아니고 자, 요게 시험 문제로 나온다. 자, 다음 중 원인이 어떻게 되고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나타낸 그림으로서 맞는 것은 특성 요인도 다 각각의 요인들 밑에 그림 보시면요. 자, 물고기처럼 생겼죠? 우리 이제 생선을 먹고 가시만 발라놓은 형태다. 자, 각각의 요인들이 서로 모여서 특성을 나타낸다. 그래서 특성 요인도다. 자, 여러분들이 기출문제를 이제 접하시게 되면요. 이렇게 계속 이제 요 네 가지를 하나하나씩 물어보는 문제를 만나시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특성 요인도. 자, 요 물고기 모양 기억을 해 주시고요. 자, 특성 요인도 이제 작성 순서 한번 볼게요. 자, 특성 기입. 자, 그리고 뼈대를 기입하고, 대분류 기입, 대분류
중분류, 소분류 속으로 기입을 한다. 그리고 누락된 내용을 확인하고 영향이 큰 요인에 대해서 표시를 한다. 자,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여러분들 요거 순서, 작성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작성 순서를 외우실 필요는 없는데, 자, 특성 요인도 아까 이미지화해서 그 사진과 함께 제목, 자,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가 기본서로 쭉 이제 나가서 50% 완성이 되면 기출 문제를 또 여러분들이 이제 찾아보시고 유형을 익히셔야 되잖아요. 그렇게 이제 확인하시면 크게 무리가 없습니다. 자, 이렇게 제목과 특징 정도 구분하실 수 있는 정도, 우리가 그 특성 요인도는 요인들, 작은 요인들 하나하나가 이제 그 등뼈로 모여서 그 특성이 됐었죠. 자, 그 물고기 그림 잘 기억해 주십시오. 자, 두 번째 파레토도 볼게요. 이 파레토도에 대해서도 묻는 문제가 나온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각각 하나하나씩 골고루 돌아가면서 나온다 생각을 해주시고요. 자, 이 파레토도 특징 보시면요. 이 차트에 대해서 어떻게 했어요? 막대 그래프. 자, 요게 특징이에요. 파레토도는. 자, 문제점을 발견하고자 하거나 개선 대책의 효과까지를 알고자 할 때 사용한다. 자, 요 특징만 알아두시고 제목과 매칭만 시켜주시면 됩니다. 자, 작성 순서는요. 조사 사항을 먼저 결정을 하고 분류 항목을 선정을 해서 데이터 수집하고 그 수집된 데이터를 막대 차트, 막대 그래프로 작성을 하고 각각 누적 곡선을 그려서 표현한다. 요인 중에 전체 특정 인자에 의한 영향 정도를 확인한다. 자, 그래서 각각 이제 문제점 발견해서 그 건수들에 대해 빈도수에 대해서 자, 뭐 세로축은 빈도수고, 그죠? 자, 가로축은 이제 문제점. 자, 그랬을 때 부합하는 빈도들을 각각 우리가 막대화하고 그 선들을 이어서 표시하는 게 파레토도다. 요거 특징만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자, 세 번째는 클로즈 분석이에요. 자, 클로즈 분석은 딱 그림 보시는 바와 같이 큰 틀 안에 각각의 인자들 A, B, C, D 해서 각각 영역들에 대해서 요소로 표현해 놨지만 딱 보시면 어때요? 집합이죠, 집합. 자, 클로즈 분석 특징은요. 두 개의 문제관계, 두 개 이상의 문제관계를 분석하는 데 사용을 한다. 자, 그래서 그림과 같이 표현을 하고요. 자, 발생 확률은 전체 인자분의 A 집합. 자, 전체분의 B 집합해서 요거 이제 이항하시면은 T의 제곱분의 AB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다. 자, 요거까지만 그 깊이 아시는 것보다 산업 안전은 얇고 넓게 보셔야 됩니다. 우리가 전공 과목 이제 기사 시험을 보실 때는 자, 시어리도 굉장히 중요해요. 깊이 이제 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산업안전 같은 경우에는 모든 종목들 기계, 전기, 화학, 건설 쭉 이제 넓게 다양하게 포괄적으로 보시기 때문에 자, 나는 이거 다 완벽하게 자세하게 알고 가야 돼 하시기보다는 내가 한 번 봤던 애야. 모르는 것이 없어야 돼. 이거 처음 보는 건데 이런 것들이 없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전체 인자에서 A집합과 B집합이 있고 거기에 해당되는 교집합 C가 있다. 그 둘레는 D가 있다. 자, 이렇게 이제 두 개 이상의 문제를 분석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클로즈 분석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네 번째 관리도예요. 관리도 특징 보시면요. 그래프를 먼저 봐주세요. 관리도는 그래프입니다. 그래프화. 자, 그래서 목표 관리를 위해서 월별 발생수를 그래프화해서 관리를 한다. 자, 그래서 그래프, 요 이미지랑 제목이랑만 매칭을 좀 시켜주시고요. 자, 이제 각각 이제 가로축은 군부 언어고 세로축은 이제 품질 수준인데, 자, 어퍼, 로우, 그리고 이제 그 중심, 이제 평균선 해서 이렇게 선을 우리가 데이터 건수별로 연결해서 이제 표현하는 게 관리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네 가지 우리가 다시 한번 이제 확인을 하면 제목들이 특성 요인도, 자, 물고기 모양이었죠. 그리고 파레토도, 그리고 관리도, 클로즈 분석,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자, 이미지와 함께 여러분들이 제목만 매칭시켜 주시면 되는 정도까지 그렇게 해주시고요. 자, 여기서 우리가 기본서를 가지고 자세하게 이제 할 것이 아니라 제목과 이제 그림이, 어떤 그림이, 요게 관리도다, 어떤 게 파레토도다, 이 정도 아시고 나서 기출문제에서 이제 유형 파악하시면 이제 바로 이제 100% 이제 한번 접하시면 다음 문제 또 나오더라도 이제 정답을 찾으실 수 있는 수준이 바로 됩니다. 그렇게 이제 확인을 해주세요. 자, 그래서 그래프에서 봤던 중심선과 함께 어퍼 로우로 해서 관리 상한과 하한을 표현을 한 관리도 같이 한번 보셨고요. 자, 공정의 특수성에 따른 위험 요인에서요. 뭐 공정의 특수성이라는 게 여러분들 계속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작업장이 획일적이지가 않죠. 굉장히 다양하고 같은 업종이라도, 동일 업종이라도 회사 사정에 따라서 면적부터 해서 배치, 위험도 이런 것들이 각자 다 다르다. 거기에 맞춰서 어떻게 이제 우리가 예방을 해야 되냐? 자, 사업장 손해 점검. 자, 항상 이제 돌아다니면서 유해 인자들을 파악하고 또 예방하고 그런 것들이 일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우리가 1, 2 과목에서 했던 맥락이랑 비슷합니다. 자, 청취조사에 의한 방법. 누구에게? 자, 가장 현장 일선에 있는 사람은 누구예요? 근로자잖아요, 근로자. 자, 그래서 근로자에게 위험 요소가 없는지, 불편한 점은 없는지, 자, 그런 것들을 이제 파악을 하게 되겠죠. 자, 안전보건 자료, 우리가 굉장히 이제 데이터들이 많겠죠. 그동안 이제 축적이 되어 있는 데이터들이 있을 거고, 자, 그걸 바탕으로 우리가, 과거 경험을 기준으로 현재 우리가 좀 접목시키고 또 우리 실 현장에 맞춰서 이제 또 이제 레벨업 할 수 있는 그런 이제 안전관리 체계들, 그런 것들 이제 확인하는 방법이고요. 자, 안전보건 체크리스트에 의한 방법. 자, 각자 이제 공정이 다르기 때문에, 자, 어떤 이제 프레스라든지 사출이라든지 뭐 금형 쪽도 있을 거고요. 우리가 절삭하는 이제 연삭기라든지 절삭 도구들, 뭐 선반이나 밀링이라든지 그런 이제 부분들에 대해서도 작업할 때 유관 점검이라든지 아니면 뭐 정기 점검이라든지, 자, 질문지를 만들어서 체크를 해나가는 거죠. 그런 방법들이 있고요. 자, 마지막에 항상 단골로 나오는 것들이 있다고 했죠. 그 밖에 사업장의 특성에 적합한 방법. 자,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사업장이 동일하지가 않다. 가양각색이다. 자, 우리가 똑같이 할 수가 없겠죠. 예를 들어서 캠퍼스들, 교회 성당이라든지, 다 이제 양식들이 조금씩 다 다르죠. 지역에 따라서. 같은 부분도 있을 거고, 공통점도 있을 거고, 다른 부분도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안전 예방을 위해서요, 기계안전에서 표준 안전 작업 절차서라는 게 있어요. 자, 매뉴얼대로 해라. 그런 말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매뉴얼대로 실제로 하는 겁니다. 자, 정상 작업의 위험도가 높은 것을 우선적으로 해서 작성을 해라. 자, 덜 위험한 것보다는 이제 다양하게 이제 위험도가 가양각색일 텐데, 작업 공정 중에 가장 이제 위험한 것으로, 자, 어떻게 버튼은 어떻게 하고, 자, 한 명 이제 감신 배치 아니면 작업 관리자라든지 관리자 배치를 통해서, 자, 배치를 하고 산소 농도 측정을 하고, 또 작업 순서는 어떻게 지키고, 자, 연락은 어떻게 할 것이고, 뭐 무전기를 해도 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우선적으로 작성을 해라. 자, 위험성이 높은 직업, 작업, 그리고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하는 작업의 작업 절차서를 검토해라. 자, 그래서 결국은, 자, 표준화 작업 안전 절차서라 그래서 요 부분에 대해서 크게 이제 난해한 부분은 없어요. 상식적인 부분인데, 자, 우리가
이 부분도 지금 이제 특수성에 따른 위험 요인도 보시면 우리 1, 2과목 했을 때 그 다뤄봤던 내용하고 비슷한 이제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작업조차도 이제 매뉴얼로 이제 지켜서 해야 될 때 위험도가 높은 것부터 해야 된다. 그리고 지켜지지 않는 것들도 확인을 해야 된다. 이제 그런 내용으로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우리 이제 그 3과목 지금 1차 시 그 워밍업으로 같이 한번 가볍게 살펴봤습니다. 고생하셨어요.